여러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진짜 폭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폭탄은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비자 물가 한번 보세요. 1월 달에 소비자 물가입니다. 플러스 7.5%입니다.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40년 만에.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40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물가의 상승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전망치는요. 7.5%까지 잡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7.2%? 좀 많으면 7.3% 정도 블룸버그 통신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7.5%까지 이게 나오니까 시장도 굉장히 당황하는 눈치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1982년에 2월 1982년에 2월이면 저 같으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그때가 2차 오일 쇼크 후반기거든요. 그때 물가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잖아요. 엄청납니다. 아마 이 정도 올라갔다면 이제는 미국의 금리 상승도 굉장히 앞당겨지고요. 양적 긴축도 굉장히 앞당겨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표를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너무나 많이 올라가잖아요. 2021년 8월에 5.3%가 올라갔을 때도 와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장난 아니다 이렇게 많이들 놀랬거든요. 그런데 9월에 가니까 더 올라갑니다. 5.4%로 올라갑니다. 10월에 갔더니 6.2%로 올라가요. 11월엔 6.8%, 급기야 12월에는 7%까지 올라가더니 올 1월에는 7.5%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 이게 이자 폭탄이 안 터지는 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자 폭탄이 안 터지는 것도 이상하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굉장히 급하게 지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게 근원물가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계절성 있는 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좀 빼고요. 여기다가 일시적인 거, 뭐 유가라든가 이거 빼고 어떤 되는 근원물가도 6%까지 올라갔습니다. 6%. 6%면요, 여러분 시장의 물가는 폭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지금 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장난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 시장에서는요 완전히 지금 바짝 놀라고 있는 모양새예요. 바짝 놀라고 있는 모양새. 이 시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입니다. 다우산업지수가 1.47%나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자마자 526.47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35,241을 기록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1%나 떨어졌어요. 304.73포인트가 뭐 빠졌으니까 말 다 했죠. 14,185.64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주식시장까지도 깜짝 놀랬죠.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른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특히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데는요. 임금 인플레이션까지 터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금 인플레이션까지.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결국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임금 인상으로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화 긴축 정책을 앞당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지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도요. 거의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했나요? 10년 이상 최고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5.7%나 올랐거든요. 그야말로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랐거든요. 그러니 시장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금리 인상은요 굉장히 앞당겨집니다. 안 그래도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7번을 하니 8번을 하니 아니면 빅스텝이라는 게 0.5% 인상입니다. 빅스텝이 추진이 되니 많이 이렇게 왁작식을 하고 떠들었었는데 이제는 일거에 일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이거 금리 인상은 빅스텝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7번의 금리 인상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봅니다.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하는 거 말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매각하고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을 매각합니다. 시중에다 매각을 하면 현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채권을 매각하니까 현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앞당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현재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8조 9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8조 9천억 달러. 이 중에서 말입니다. 적어도 2조 6,600억 달러 정도는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2조 6,600억 달러. 그래도 이것은 조금 줄어든 거예요. 절반 가까이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됐을 때 시장의 충격파는 굉장히 빠르게 커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5%까지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빨라진다면 우리의 금리 인상도 훨씬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지금 현재 1.25%인 금리가 2월에 기습 인상이 된다는 이야기도 이미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1월에 7.5%의 어떤 소비자 물가 폭등은요. 결국 우리에게도 충격을 줘서 사전에 대비해야 되겠다. 등 떠밀려서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이 더 문제를 가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미리 우리가 인상을 해서 사전에 막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시장에 대한 충격은 지금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물가가 더 떨어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요. 이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이렇게 됐을 때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의 문제거든요. 당연히 미칩니다. 금리를 1년에 7번을 인상을 하면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까지도 망가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의 서민층도 어렵겠지만 우리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가계부채 지금 장난 아니죠. 기업부채 장난 아니죠. 게다가 국가부채까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 은행이 오로지 막아야 되는데 은행이 막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의 도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요.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 특히 단기적으로는
예,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도 예상이 되니까요.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요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오고 예,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비책 예,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예, 여러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 말입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에 대한 어떤 예, 의존도가 우리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충격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